뭐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망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적게 나왔고요.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2,000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50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는 수치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8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0만 8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어쨌든 미국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계속 내려갈 뿐더러 그리고 이 환자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LA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씩 아주 소폭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BA2라고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새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텔스 오미크론 이 BA2가 조금씩 다시 감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BA2가 예전에 오미크론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하고요. 아직은 모른다고 하고요. 과연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감염을 시킬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넘어갈지는 잘 모른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금 분위기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도 계속해서 해제가 될 그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3,000명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를 좀 굉장히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뭐 100 몇십만 명 나왔을 때도 중국에서는 1일 감염자 수 뭐 100명도 안 나왔다.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70명 나왔다 뭐 그런 소리를 뉴스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1일 감염자 수 13,000명 나왔다라고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게 아닌가 중국 내에서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3,000명씩 나오면서 이 중에 8,200명 이상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하이에서 감염자들 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상하이는 계속해가지고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상하이 쪽에서는 병원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물밀듯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다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의료 붕괴가 지금 하나둘씩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이 상하이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탓을 하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하게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옷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채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한국 때문이다. 한국 의류 수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수입 의류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감염이 되고 있다라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중국 사람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중국 이 뉴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 소식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지가 3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39일째가 되면서 와, 굉장히 지금 오래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푸틴은 최근 들어가지고 암 전문의 있지 않습니까? 이 암 전문의 의사가 몇 차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 게 이제 포착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다. 어쩌면은 뭐 암도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푸틴 암 뭐 잔뜩 걸려가지고 빨리 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러시아는 키우에서 지금 모두 지금 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를 한 뒤에 돈바스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전투를 한 뒤에 5월 달쯤에 승리를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월 9일이 예전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러시아가 독일 나치로부터 승리를 거둔 날이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승리를 선언을 한 날이어가지고 아마도 5월 9일쯤에 러시아는 이 승리를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5차 평화협정 있지 않았습니까? 이 터키에서 있었던 5차 평화협정에서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푸틴하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로 만나가지고 뭐 직접 만나지는 않겠지만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좀 더 평화협정에 대한 진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스크바를 본다고 하면은 모스크바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전 시위가 계속 일어나면은 일어날수록 이 모스크바에 있는 경찰들은 여기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모두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러시아 영토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 영토인 벨고로드, 여기에서 이틀 전에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8개의 유류 저장 창고가 이제 불에 타가지고 꽤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과연 이것이 또 유크레인군이 와가지고 공격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는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또 다른 이틀 뒤에 또 다른 또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하니까 유크레인군이 또 이렇게 가가지고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유크레인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 러시아 군대에서 투입된 대대 전술단은 75개라고 합니다. 75개의 대대 전술단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까지 전멸한 대대 전술단은 75개에서 16개 정도가 완전히 전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6개 이외에도 34개의 대대 전술단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전투력 회복을 위해 가지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5개의 대대 전술단 중에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전투력이 지금 상실이 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군이 전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이우 북부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모두 다 철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모두 철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대를 본다고 하면은 모두 이제 북부 전선에서는 이제 철수를 한 다음에 이제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벨라루즈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모두 다 철수를 거의 다 한 상태라고 합니다. 철수를 다 하고 이제 병력을 재정비해가지고 돈바스 지역에서 병력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좀 굉장히 커다랗게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 유크레인군에서도 이제 대강 알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퇴각을 한 뒤에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병력을 키운 뒤에 이제 거기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유크레인군도 이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모으고 있고 유크레인군도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병력을 모으고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있다가 이 병력을 모두 다 재정비한 뒤로 대대적인 전투가 있지 않을까,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이 키이우 지역에서 모두 다 철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모두 철수를 해가지고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벨라루즈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모두 철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수를 빠르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남겨둔 굉장히 많은 전투 장비들이, 군사 장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유크레인군은 이 군사 장비들 모두 노획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 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키이우 북쪽뿐만이 아니라 이 키이우 동쪽으로도 이 러시아 군인들이 철수를 하는 게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이 모두 철수를 하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 키이우에 있는, 그러니까 유크레인 이 북부 전선에서의 전투에서는 유크레인군이 승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군 정말 잘 싸워줬고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군이 정말 이렇게 잘 막아줬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철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이 이 키이우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 남겨진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뉴스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의 사망자, 시신들이 넘쳐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길거리에,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을 한 이 길거리에는 수많은 민간인 사망자들 수가, 이 시신들의 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이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 범죄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은 그냥 길을 걷고 있는 민간인들한테까지도 러시아 군인들은 계속 이제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중에 또 이런 증언도 있었는데, 30대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군인이 탱크를 타고 가다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총으로 이 엄마를 사살을 했다 라는 그런 증언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탱크에 태워가지고 인간 방패로 썼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크레인군이 탱크를 굉장히 많이 대전차 화기로 폭발을 잘 시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블린 같은 것들 많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 제블린 같은 것들로 탱크의 딱궁을 굉장히 많이 땄는데, 그런데 거기 이 탱크 위에다가 유크레인 어린이들을 이렇게 앉혀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 방패로 쓴 거죠, 러시아군이. 진짜 못된 짓은 모두 다 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탱크도 제대로 공격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 방패로 어린아이들까지 썼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키이우 인근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장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한 곳에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민간인들 289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총살을 엄청나게 해댔다고 합니다. 민간인 학살을 해댄 거죠. 민간인들 280여 명 정도를 학살을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그냥 마구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놨다고 하네요. 매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신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린아이들도 나왔다고 해요. 14살짜리 소년도 나왔는데 머리 뒤에 이렇게 총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총살을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이 이 탱크 그리고 이 장갑차들을 이제 타고 가면서 총을 마구 쏴대면서 민간인들을 이제 사살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이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마구 그냥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들이 이렇게 뭉그러진 시신들도 굉장히 많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그냥 길거리인데 시신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간인들 시신들이요. 군인들 시신들이 아니라 유크레인 민간인들 시신들이 여기저기 많이 펼쳐져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키이우 인근에 이제 부차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부차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서 끔찍한 또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곳에서 18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문을 당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8구의 시신들, 유크레인들 민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민간인들의 시신들이 손발이 뒤로 묶여 있는 채 이빨이 뽑히고 귀가 잘린 그런 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듯이 머리에 이렇게 총상도 있고요. 18구의 시신들이 고문을 당한 채 이렇게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사살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중에 청소년들 14살에서 16살짜리 청소년들도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키이우 인근에서 벌어졌었다고 하고요. 러시아 군인들은 말도 안 되는 전쟁 범죄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키이우에서 퇴각을 하면서 철수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마다 엄청나게 많은 지뢰를 깔아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뢰를 깔아 놓으면서 이 시신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시신들의 기폭잔치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진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시신들에까지 이렇게 기폭잔치를 달아둬가지고 유크레인군이 이 철군한 곳을 이제 수색을 하다 보면은 시신들을 이렇게 들출 거 아닙니까? 들출 때 시신들이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일들을 지금 러시아 군인들을 해놓고 지금 철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진짜 학살을 했습니다. 이 키이우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 키이우 상황을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지금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을 했다, 제노사이드를 했다라고 그렇게 러시아 군인들을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에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체르노빌 있지 않습니까? 이 체르노빌 원전도 유크레인군이 완전히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북부 전선 그리고 이 동부 전선, 그러니까 이 키이우 동부 전선은 완전히 러시아 군들이 모두 철수를 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이우 인근, 그러니까 유크레인 북부 지역은 모두 유크레인군이 승리를 한 전투이죠. 승리를 하고 러시아군은 모두 철수를 하고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리비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우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포격을 엄청나게 해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폭발이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유크레인 군대가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이 리비우 지역이 유전지대였다고 합니다. 유전지대. 그래서 유크레인은 이제 산유국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기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유크레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오일을 퍼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지움 지역에서는 유크레인군이 러시아군 헬기 2대를 격추를 해가지고 추락을 시켰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대에서는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오데사 지역을 지금 폭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유크레인에 이제 장갑차 그리고 또 다른 무기들 3억 달러어치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이제 자국이 폴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이 28대를 유크레인에 넘기는 방안을 지금 미국이랑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이 전투기 모두 다 유크레인으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에서는 T-72 탱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T-72 탱크들을 유크레인 군대에 넘겨주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군대들은 키이우, 그러니까 이 북부 전선에서는 모두 다 철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모두 철수를 해가지고 아마도 병력들을 재정비를 한 뒤에 돈바스 지역으로 투입이 돼서 동부 지역에서 아마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 군대에서 이렇게 철수를 한 지역들을 본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전쟁 범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귀를 자르고 이빨을 뽑고 말도 안 되는 고문을 한 시신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을 집단 처형을 해가지고 총살을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다 모두 다 밀어넣어서 묻어놓은 곳도 있다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찹찹한 것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빨리 평화협정 잘 좀 해가지고 이 전쟁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정말 엄청난 제재를 전 세계로부터 받아가지고 폭삭 망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를 뒤로하고 또 다른 뉴스도 보자고요. 캘리포니아 이 세크라멘토 있지 않습니까? 세크라멘토에서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을 시각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몇 시간 전에 오늘 새벽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6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 새벽 2, 3시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술집들이 새벽 2시에 문을 닫거든요. 술집들이 문을 닫을 시간 그쯤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세크라멘토 다운타운 인근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오늘 새벽 2, 3시쯤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6명이나 사망을 하고 10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더 정확한 뉴스가 올라올 테니까 그 뉴스는 아마 내일 한 번 더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기름값이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 전체 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4불 30, 4불 50 정도 한다고 하고요.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기름값이 6불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국경 근처, 여기 멕시코 국경 근처에 사는 미국인들이 넘어가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가서 지금 원정 주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국경 근처에 있는 멕시코 주유소들의 기름이 지금 동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까지 기름을 넣고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올 때 그거 굉장히 힘들던데. 여기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로 넘어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국경 근처에 줄 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줄 서는데 보통 4시간 걸리거든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옛날에 이 멕시코가 지금처럼은 위험하지 않을 때 멕시코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멕시코로 여행을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 국경에서 이게 막 4시간 동안 막 기다리고 하니까 진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멕시코로 여행 가는 거는 힘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름값 때문에 멕시코로 넘어가서 주유를 한다. 4시간 동안의 그 가치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브 리그에서 올해 SAT 점수를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아이비 리그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비 리그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를 이제 받아가지고 경쟁률이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져가지고 하버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31대 1이라고 하고요. 예일은 22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비 리그에서 다시 뭐 이런 SAT 같은 이런 점수를 보는 것을 다시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항공, 비행 중이던 델타 항공 이 전면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바람에 비상 착륙을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타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이 델타 항공 757이라고 합니다. 이 델타 항공 757, 보잉 757기가 갑자기 전면 유리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는 바람에 콜로라도에 비상 착륙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미국 고용시장 지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엄청나게 좋다, 지금 실업률이 뭐 3.5%밖에 되지 않는다, 완전 고용이다 라고 이렇게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은 지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은 5월 달에 연준에서 굉장히 좀 높게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금리 요번에 지난 3월 달에 0.25%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연준은 오는 5월 달에는 0.5%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고객한테 인도를 한 전기차는 31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을 한 것은 30만 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인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사상 최대라고 하고요. 테슬라에서. 그리고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68% 정도 급등을 한 수치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예상을 한 것에 비해서는 소폭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중국 공장도 멈춰 있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공급 문제도 계속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기록을 냈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테슬라 정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고유가이지 않습니까? 고유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는 더욱더 잘 나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GM이나 이런 도요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들인데 이런 자동차 기업들은 오히려 요번 1분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생산이나 그리고 이 판매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테슬라만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생산도 계속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공급은 또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자동차 공급 부족 사태 그리고 이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에도 계속해가지고 자동차는 좀 부족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마존은 무노조로 있었던 이 기간이 3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년 만에 아마존에서 이 노동조합이 생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윌 스미스 이 따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따귀 사건에 대한 뉴스가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윌 스미스가 원래 촬영을 하려고 했던 원래 제작을 하려고 했던 넷플릭스 영화나 그런 뭐 시리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넷플릭스 영화들이 모두 밀려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아마도 윌 스미스를 찍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따귀 사건 때문에 윌 스미스에 대한 후폭풍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비축료 하루에 100만 배럴씩 추가적으로 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뒤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30여 개국에서도 비축료 풀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뒤로 유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유가는 100달러가 지금 깨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요번 일주일간 굉장히 많은 유가 하락에 있었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